지급인의 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지급인이 조사 업무가 됐을 때, 자, A가 발행을 해서 B한테 가고, 자, 발행인입니다. 이건 수취인이죠. C, D, E, F. 이렇게 와갖고, 자,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 지급인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자, 지급인은 지급을 해주게 되면 어음관계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데, 지급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데 지급을 해주고 나면, 자, 이 사람이 F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데도 지급을 해주면 다시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급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급인의 조사 의무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진정한 의무자인지 아니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그 진정한 권리자한테 아니게 되면 변제가 유효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든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를 해주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변제의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이제 그 변제가 유효하지 않고, 다만 이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익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채무자는 또다시 변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 유통되는 거죠. A, B, C, D, E, F 계속 유통되는 건데, 자, 지급인이 이때, 자, B가 진정한 사람인지, B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B가 왜 A로부터 권리를 어음을 받게 됐는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하게 되면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데 얼마나 많은 복잡하게 되겠습니까? C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D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E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F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건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법은 이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 성격상 어떻게 되냐? 지급인으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해서 어음 자체에 있는 형식적인 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 어음법에서 뭐라 하냐면 배서의 정부, 배서가 올바르게 됐느냐. 자, 우리가 배서의 형식적 요건 A, B, B, C, C, D, D, E, 이 배서의 연속에 대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배서의 연속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돼 있느냐라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배서가 배서에 의해서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 게 빨리 되겠죠. 그래서 어음법은 지급인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배서의 정합 여부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민법의 지급에 관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음의 점유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정당한 어음 소진으로 추정되는 까닭에 제시자의 권리 유무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라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이 입증의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명백하게 이 사람이 지급을 제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명백하게 어음상의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인은 배서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선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서가 형식적으로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전전되는 게 형식적으로 부합하느냐라는 것만 지급인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렇다? 어음이라든가 수표가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급을 위해서 전전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 지급인의 조사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조사 의무의 내용은 소지인의 형식적인 자격에 대해서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어음 요건이 구비되고 있는가? 즉 아까 우리가 지급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한 어음으로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어음. 그래서
백지 보충권이 있으면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한 다음에 백지 어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완전한 어음으로만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기에게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지급인은 그 어음이 완전한가, 어음의 요건이 흠결되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어음 소진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가, A, B, B, C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현재 F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연속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각각의 배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김영란의 서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지급인의 김영란의 또 서명이 진정하신가 이런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형식적으로 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의무가 없는 경우, 자 최후의 배서를 포함한 각 배서인이 한 김영란인 또는 서명의 진위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했죠. 어음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형식적인 권리자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 네가 왜 어음을 받았냐, 왜 이 어음을 소지하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어음을 받게 됐냐, 그런 것까지 조사할 필요 없고 형식상으로만 어음에 나타나는 권리자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어음 소지자과 제시자가 동일한가, 뭐 어음 소지인의 지급 수령 능력 및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급인이 실질적인 걸 조사하고 싶다. 그럼 실질적인 걸 조사하는 것까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급이 늦어졌다. 그러면 이행 지체 책임 있죠. 그런 경우는 누구 부담이다? 지급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입증하여도 자기 의무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법과 민법의 차이인데 권리 관계는 언급이 없고 이제 간단히 보면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의문이 있어 그 실질적인 자격을 조사했으나 결국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누가? 지급인이 그런 경우에 지급인은 지급 제시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자격의 조사권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데 뭐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급 지연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해주게 되면 지급인이 어음 소진에 대해서 기다려. 네가 정말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조사를 다 해보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지급을 지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자고 한 소리고, 뭐 이런 경우는 사기 또는 중과실을 면하기 위해서 조사를 인정하고, 그 다음 지급 지연 책임을 지급인에게 주면 되기 때문에 인정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뭐 한다 할지라도 지급인이 자기가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를 하는 뜻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급인은 무슨 조사만 하면 된다?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지급인인지 어음 소진이 형식적인 어음 소진에 대해서 배서의 정합 여부만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자격에 대한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과실인데 여러분들이 뭐 여긴 다 아실 겁니다. 사기가 뭐고 중과실이 뭐고. 그래서 자, 어음 소지인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소송법상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급인에게 사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과실은 자, 보통 조사를 하기만 하면 어음 소지인이 무권리자이고 또 무권리자임을 입증할 수단을 확실히 획득하였을 터인데도 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권리자를 모르고 지급한 경우는 이 지급인에게 이 중과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표법에서는 이런 내용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권유무라든가 기초액사 이런 거 있는데, 자, 어음법에서는 정리해 보면은 민법에서는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악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음법은 보다 사기하고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음 지급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지급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려면 사기라든가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조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표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둘 다 없지만 이런 경우는 해석상 유추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민법은 그 사람이 진정한 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어음수표법은 그렇지 않다. 특히 어음은 그 사람이 형식적인 배서의 정합요금만 조사하게 되면 책임이 일반적으로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기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지급을 해줬다 하더라도 다시 진정한 어음 소지인에게 권리 행사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인에게 실질적인 어음 소지인의 그 권리를 자격을 조사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 지급인이 지급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기가 지나서 지급인이 지체 책임, 즉 연 6푼의 이자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어음 소진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표법은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그러한 것을 인정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음법에 유추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치유된 하자의 범위는 어음법 4.1조 3항에 의해서 지급인에게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어서 지급인이 면책. 지급인에게 사기라든가 중과실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라든가 중과실이 없으면 이제 지급인이 면책되기 때문에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가 돈을 청구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게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에 의해서 치유된 하자는 소지인의 무권리뿐만 아니라 소지인의 수령 능력의 흠결, 대리권의 흠결, 동일성의 흠결 등도 다 이러한 경우는 치유가 되기 때문에 지급인의 지급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지급인의 조사 의무에서 이제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인적 범위 어느 정도까지 이 지급을 해줄 것이냐,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단순한 지급 담당자에게도 이런 것은 확장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적용 범위는 이 만기라고 규정됐으나 이런 그 만기에 지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제시 기간 내에 하는 지급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서 금지엄. 배서 금지엄이 뭐죠? 자, 배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배서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음이 현재 수취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배서 금지어음이 양도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수취인이 지급 제시한 경우에 어음법 제4.1조 3항이 적용되면 명백하다. 만약에 이 배서 금지어음이 배서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서를 해서 전전 유통됐다. 이런 경우에 양도된 경우에 동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인에게는 어음법 제4.1조 3항 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양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조사 업무를 이행하여서 차기 또는 중과실 없이 형식적인 자격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다시 지급해 줄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는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를 면하여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지급의 결과를 자금 관계상 유효하게 자금 의무자에게 기속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에 위조라든가 변조된 어음을 지급인이 고의 과실 없이 지급한 경우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할 것인가? 무슨 소리냐면 A가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고 B, C, D, E, F 이렇게 전전 유통되고 지급인이 있습니다. 또는 인수인이라고 가정하죠. 한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어음이 여기 금액이 1000만원짜리였습니다. 1000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뭘로 바꿨다? 1억짜리로 바꿨다. 동그라미 하나 잘 쳐가지고 1억짜리로 바꿨을 때 지급인이 만기에 F가 자기한테 1억을 요청합니다. 1억을 요청했을 때 1억을 달라고 지급 제시를 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어음의 변조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또 형식적으로 권리가 배서 정합 여부만 보니까 배서가 잘 돼 있습니다. F까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급인이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발행인은 뭘 얼마를 발행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9천만 원이 9천만 원의 갭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9천만 원을 누가 지급해, 누구의 책임으로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발행인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발행인은 자기는 1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업을 발행했는데 1억짜리를 발행하기 때문에 9천만 원 손실을 따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급인이 이 9천만 원에서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발행인은 10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행인은 보호될 수 있지만 지급인은 자기가 지급인은 9천만 원 손실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학설은 이 발행인 부담설과 지급인 부담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다수설인 지급인 부담설 보면, 자, 지급 면책은 어음 자체가 유효한 거고, 정당한 어음임을 전제로 함으로써 특이학 또는 상관습이 없는 한 위조 어음에 관해서는 지급인이 그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급인 부담설이죠. 발행인 부담설, 즉 소설에 의하면 선의 무과실의 지급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위조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죠. 피위조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피위조자가 위조를 예방할 지위에 있으며 피위조자 책임이 지급인보다 크고 지급인이 선의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다수설은 이 지급인이 그 위조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피위조자에게 기적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인 부담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이 지급인 또는 지급 부담자인 경우가 보통일 것이고, 은행이 인감을 대조하고 형식적인 자격을 조사하는 등 보통의 주의를 하고 지급한 이상 지급인에 면책된다고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속어음을 이렇게 발행했는데, 만약에 지급인이 은행이라면 지급인은 어음 제시인에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뭐 인감을 확인한다든지 그 사람의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급인이 책임을 면제되겠죠. 지급인이 책임을 면제되면 누가 부담한다? 발행인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행인하고 은행 간에 보통 확인해야 될 사항, 그 사람이 지급 제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 맞으면 은행은 그러한 경우에 지급한 경우에 선의 지급으로 인정돼서 그러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약을 많이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 발행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특약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급인이 그러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게 다수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지급인의 조사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전에, 만기가 9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만기 전에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는 소지인은 지급 청구권이 없고 물론 지급 수령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소지인이 또 이제 그러한 주고받을 게 없지만 소지인이 동의해서 지급인의 위험이 부담으로 지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급인이 만기에 제3자가 나타나서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굳이 만기 전에 자기가 지급인이 지급을 부담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예, 근데 이자가 뭐 없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의 지급, 이런 식으로 만기 전에 임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선의 지급에 관한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지급인은 실질적인 자격의 조사 의무도 부담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자격자에게 지급하거나 실질적인 자격자가 아닌 경우는 지급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지급의 면책력은 없기 때문에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만기 전에 소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때는 지급인이 만기에 보통 소구의 요건을 보면 이제 만기에 지급을 해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소구가 다시 계속 배서 하게 되면 소구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소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 만기 전이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만기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구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소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는 지급인이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 또한 어음 소지인도 지급을 어음 금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어음 소지는 받아도 나쁠 건 없죠. 그렇죠? 받을 건 없는데 지급인은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지급인이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부담으로 누구의 리스크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된다? 지급인의 부담을 한다. 따라서 지급인이 그러한 경우는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